어디에 넣어도 맛있고 윤기 짜르르 흐르는 달콤한 찹쌀고추장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깊은 맛은 보리고추장이고요. 윤기 짜르르 달콤한 맛은 찹쌀고추장이죠. 오늘 저는 어디에 넣어도 맛있는 윤기 짜르르 찹쌀고추장을 만들어 볼 건데요. 단 저만의 비법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재료 먼저 보겠습니다. 고추장용으로 곱게 간 고춧가루 2kg, 곱게 간 찹쌀가루 2kg, 메주가루 1kg, 엿기름 1kg, 꽃소금 700g, 간장 500ml, 매실원액 1리터, 약주술 청주죠 1리터, 조청 1kg를 넣어줄 겁니다. 이렇게 재료가 다 준비되셨으면 엿질금을 물 4리터에 담가서 1시간 정도 잘 불려줍니다. 1시간 불렸더니 이렇게 잘 불려졌어요. 그러면 이거를 조물조물조물해서 잘 걸러주세요. 옛날 제 친정어머니는 종손며느리였는데요. 음식 솜씨가 참 좋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이런 거 하는 방법을 배웠는데 옛날 어머니 방식으로 그대로 재현해서 하면 좋은데 좀 손이 많이 가고 복잡해요. 거르고 나면 이 밑에 이렇게 전분 같은 게 하얀 게 가라앉거든요. 근데 이거 채 받칠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다 이제 찹쌀가루 2kg를 넣어서 골고루 혼합을 해줄 겁니다. 이렇게 잘 풀어주셨으면 이제 전기밥솥에 넣고 보온으로 설정한 후 8시간에서 10시간 삭힐 겁니다. 자, 이렇게 삭혔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을 이제 한번 팔팔 끓여줄 건데요. 눌어붙지 않도록 계속해서 팔팔 끓을 때까지 계속 잘 저어줘야 합니다. 이렇게 한번 끓였으면 여기에다 이제 조청을 넣어서 풀어줄 건데요. 저는 그냥 눈침작으로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풀으셨으면 이제 고추장 버무리기를 들어갑니다. 이때 매운 것을 싫어하고 순한 맛이 좋으신 분들은 연물이 뜨거울 때 재료에다가 부어주세요. 그리고 매운맛을 좋아하는 분들은 연물을 식혀서 부어줍니다. 저는 매운맛을 싫어해서 연물을 뜨거운 상태에서 부어줄 겁니다. 뜨겁다고 너무 뜨거운 걸 넣지 마시고요. 약간 한 40도에서 50도 정도, 요 정도 되는 걸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일 먼저 메주가루를 반죽합니다. 이렇게 메주가루를 다 골고루 버무리셨으면 이제 고춧가루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골고루 이렇게 고춧가루를 대강 버무리셨으면 여기에다가 그 다음에 청주죠. 자, 이렇게 청주를 그 다음에 부어주세요. 여기에 청주를 넣는 이유는 첫 번째는 골마지를 예방하기 위해서고요. 두 번째는 발효를 촉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매실원액을 넣을 거고요. 한꺼번에 다 넣지 마시고요. 버무리면서 물성을 보아가면서 넣으세요. 그러면 도대체 물성을 어느 정도 했을 때 알맞은 물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다가 주걱을 한번 꽂아 보세요. 그래서 주걱이 약간 쓰러질 듯 말 듯 이 물성이 혹시 느껴지실까요? 저는 약간 좀 물성을 묽게 하는 편인데요. 고추장은 대면 맛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하룻밤 재워놓으면 고춧가루물이 빨갛게 잘 우러나거든요. 고추장을 버무리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렇게 버무려서 한 10시간 정도 두면 되는 거죠. 소금하고
간장을 아직 안 넣었죠. 이거는 내일 넣을 겁니다. 하룻밤 재웠더니 아주 색이 예쁘고 곱게 잘 발색되었네요. 이제 소금과 간장으로 간을 맞출 겁니다. 소금은 원래 간수를 한 2년에서 3년까지 뺀 굵은 간수 뺀 소금으로 하면 좋은데 그런 소금 집에서 3년씩이나 그렇게 간수 빼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꽃소금을 썼을 때 가장 쓴맛도 안 나고 무난합니다. 그리고 간장 500ml를 넣겠습니다. 색이 아주 마음에 드네요. 자, 이렇게 다 버무려셨으면 이제 손질해 놓은 항아리에다가 담아야 되겠죠. 항아리는 깨끗이 손질을 하셔서 소다나 식초물이나 소금물로 한번 깨끗이 닦아내세요. 그래서 바짝 말려갖고 다시 화선지, 천연 화선지 같은 거를 태워갖고 항아리 안에를 바짝 말려줍니다. 항아리에 이렇게 담았는데요. 항아리 가득 담지 마시고 좀 이렇게 항아리가 비어 있도록 이 정도만 담으세요. 이게 숙성되면서 양이 조금 위로 이렇게 부풀어 오르거든요. 그리고 이 위에다가 소금을 한 300-400g 이렇게 얹어 줄 건데요. 고추장 위에다가 바로 얹지 마시고요. 이렇게 천연 기름종이 있어요. 천연이라서 이렇게 음식물에 직접 닿아도 괜찮거든요. 이런 기름종이를 여기에다가 까시고 여기에다가 소금을 얹어줍니다. 이렇게 하셨으면 뚜껑을 바로 닫지 마세요. 그래도 온기가 남아있거든요. 여기에 뚜껑을 바로 덮게 되면 김이 완전히 빠지지 않아서 습기가 차고 나중에 곰팡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몇 시간 열어서 완전히 식을 때까지 두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참고사항 한 3가지 정도 알려드릴게요. 감초님들도 다 살림 9단이니까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고추장 항아리는 이 입이 되도록 좁은 걸 사용하는 게 좋아요. 고추장은 수분이 날아가면 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색도 검어지고 또 맛도 다 빠지고요. 그리고 너무 넓으면 이물질이 들어가서 흰색 곱이 끼기가 쉽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게 부글부글 끓어 넘치면 이게 이제 낭패죠. 이 이유가요. 끓어 넘치는 이유가 엿기름의 전분이 충분히 삭지 않았을 때, 찹쌀가루가 충분히 엿기름에 삭지 않았을 때 끓어 넘치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엿기름 그 양은 반드시 충분히 넣어야지 됩니다. 그래야 찹쌀이 잘 삭거든요. 그리고 또 끓어 넘치는 이유 하나가 이제 빗물이나 뭐 물기가 들어갔을 때 그러죠. 그 다음에는 이제 너무 싱거울 때 이게 이제 끓어 넘치죠. 자, 그럴 때는 큰 솥에다가 고추장을 부어서 여기다가 간장을 조금 넣어갖고 다시 한번 볶아주세요. 그래갖고 다시 한번 가열시켜서 식은 다음에 이제 항아리에 넣어주면 됩니다.